에어팟 3세대, 에어팟 프로 1세대, 에어팟 프로 2세대 100만원. 오늘은 에어팟 프로 3세대를 리뷰해 볼 건데요. 이미 많이 보셨겠지만 간단하게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부터 짚어보자고요. 일단 케이스는 우측 측면에 랜야드 루프 홀이 생겼습니다. 기존 1세대에서는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별도의 케이스 없이 이렇게 생으로 들고 다닐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스피커가 생겼죠. 제가 사용해보니까 이 스피커가 별다른 기능은 하는 건 아니고요. 간단한 신호만 알려주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USB-C 타입, 뒤쪽에 스위치, 힌지 부분 모든 건 동일하고요. 폼팩터도 완전 동일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기존 1세대 케이스와 호환이 됩니다. 이렇게 딱 맞죠? 대신 기존 1세대 제품들은 스피커가 뚫려있지 않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내부로 가야겠죠. 기존 1세대와 2세대 외형은 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비교하는 김에 3세대도 한번 비교해보죠. 이렇게 생겼고요. 1세대 프로와 3세대 에어팟을 혼합시켜 놓은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튜닝홀이 상단으로 옮겨간 점이라든지 기존 광학 센서에서 피부 감지 센서로 변경되었다든지 나머지는 또 크게 변경된 부분이 없어요. 대신 기능적으로 이제 이렇게 스와이프를 통해서 유닛만으로 음량 조절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 이런 부분은 편의성에서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어찌됐든 외형적인 모습은 크게 변경되지 않아서 감성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착용한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그냥 완전 동일할 겁니다. 먼저 에어팟 3세대고요. 자, 이런 느낌이에요. 에어팟 프로 1세대, 이 세대 요런 느낌입니다. 차이가 없죠? 하지만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대폭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연결성부터 좋아졌는데요. 이번 에어팟 프로 2세대는 블루투스 5.3이 적용되면서 블루투스 5.3을 지원하는 아이폰 14 이상과 연결한다면 안정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 연결성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레이턴시도 좋아지기 때문에 게임을 하시거나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 훨씬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타임도 대폭 좋아졌죠. 기존 1세대는 유닛만 4시간 반, 케이스까지 포함하면 24시간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이번 2세대는 유닛만 6시간, 케이스까지 포함하면 30시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에어팟 프로 1세대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다 좋지만 배터리가 타 이어폰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 2세대는 많이 따라갔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수준, 노캔 켜고도 상당히 오래가기 때문에 배터리 때문에 아쉽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여전히 라이트닝이라는 점, 이런 거 빼고는 다 좋았어요. 애플워치 충전기에도 딱딱 붙고 좋더라고요. 자, 다음은 이제 음질 이야기를 할 건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난 업그레이드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해요. 제가 1세대와 2세대를 번갈아 가면서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렇게 들어보면 차이가 있긴 해요. 일단 1세대보다 2세대는 극저음과 고음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특히 고음부가 좋아지다 보니 해상력 자체가 높아졌다고 느껴졌고요. 기존 1세대에서 조금 아쉽다고 느껴졌던 저음도 많이 메꿔주는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애플이 자랑하는 공간 음향 효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돌비 애트모스와 같이 사용하면 정말 공간감이 확 넓어진 걸 느낄 수 있는데요. 특히 영화를 볼 때 정의감도 좋고 공간감도 좋기 때문에 몰입감이 상당히 높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은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애플은 에어팟 프로 1세대보다 2세대가 2배 더 좋아진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해외 측정 데이터를 보면 1세대보다 3에서 4dB 정도 더 나아진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정말 2배인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들어보면 체감적으로 2배처럼 느껴질 정도로 저는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이어팁부터 상당히 개선이 되었는데요. 1세대 에어팟 프로에 2세대 이어팁을 장착해서 들어보면 차음성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변경된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칩셋도 기존 H1에서 H2로 업그레이드 되었죠. 세대가 높아진 만큼 연산 속도도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고음 영역의 노이즈들은 이어팁이 잘 잡아주는 느낌이고 중음과 저음은 칩셋이 잘 커팅해주는 느낌, 이렇게 느껴집니다. 진짜 2세대 쓰다가 1세대 딱 쓰면 역체감이
확 들어요. 그러니까 1세대 쓰시는 분들은 2세대 안 써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통화 품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요건 사실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제가 들려드릴게요. 지금 듣고 계시는 건 에어팟 프로 1세대의 통화 품질입니다. 여기는 강원도고요. 바람도 많이 불고 왕복 6차선에 아주 차도 많이 다니는 쌩쌩 다니는 도로에서 통화 품질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통화가 잘 되면 매우 잘 된다는 얘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에어팟 1세대였고요. 이제 에어팟 프로 2세대로 통화 품질을 녹음해 볼게요. 지금 듣고 계시는 건 에어팟 프로 2세대의 통화 품질입니다. 마이크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테스트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의 구성은 둘 다 동일합니다. 두 개의 빔폼인과 하나의 내장된 마이크로 통화를 녹음하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내일부터 더 춥다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통화 품질은 여기까지 테스트해 볼게요. 에어팟 3세대고요. 강원도라서 추운지 태국하면 그럴 수 있지 모르겠지만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가.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달라진 부분,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단점을 이야기해 봐야겠죠. 일단 첫 번째 단점은 해외에서는 많은 분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U1 칩셋의 탑재로 인한 에어팟 찾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애플의 잘못은 아니죠. 국내 여건상 이 위치 추적이 안 되는 그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요. 제가 처음에 이 스피커 부분이 충전을 할 때 알림을 알려주는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이게 다릅니다. 나의 찾기를 활용하면 얘가 소리도 들려주죠. 에어팟 한 번쯤 어디 놨던지 몰라서 막 찾고 그럴 때 많았을 거예요. 저도 많았는데 그 기능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단점이었고요. 두 번째 단점은 너무 강력해진 노이즈 캔슬링 때문에 기존 노이즈 캔슬링에 거부감이 있던 분들이 쓰기에는 너무 먹먹하지 않나, 어지러움을 유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에 정말 민감하지 않다 이런 분들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점, 요건 애플 제품에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가격입니다. 이번에 3만원 비싸졌죠. 물론 1세대도 33만원 정말 비쌌다, 미국 출시가는 249달러로 여전히 똑같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3만원 비싸진 게 사실이고요. 절대 보통 분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이어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으로 단순 계산해도 하루 8시간씩 5일 쉬는 것까지 포함하면 일주일을 일해야 얘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성능만 놓고 봤을 때도 비싼 편이거든요. 타 이어폰들 20만원대 제품들도 충분히 좋은 게 많습니다. 10만원대로 가도 가성비 좋은 거 많거든요. 근데 얘는 너무 비싼 편이긴 해요. 물론 애플 기기간 멀티포인트라든지 레이턴시 속도 이런 것들을 보면 좋긴 하지만 굳이 36만원 써가면서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해서 얘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기존 에어팟 프로 1세대를 잘 쓰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2세대로 가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앞서 말한 성능들만 보면 좋아진 부분이 많은 건 맞습니다. 근데 1세대도 충분히 좋거든요. 1세대도 충분히 비쌌기 때문에 얘를 뽕을 뽑을 만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번에 처음으로 에어팟 프로를 사고 싶다 이런 분들은 굳이 1세대를 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한 7, 8만원 차이 난다고 해도 얘를 사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정가 기준으로 3만원 차이가 나니까 3만원 더 주고는 충분히 업그레이드 된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에어팟 1세대가 없는 분들은 얘를 사시면 되고요. 에어팟 1세대가 있는 분들은 안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연말 되면 할인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똥봐.